제가 지나가다가 여기 청계천에 바로 옆에 이 여성가족부가 있는지를 솔직히 몰랐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있는지 모르고 지나가다가 이 천막에 현대 문제는 제가 비정규직 문제를 많이 따라다녀 봤기 때문에 현대 문제는 알고 있었었는데 그 여성의 뭐 성피해 뭐 이런 거에 관한 거는 제가 잘 취재를 못했었어요. 네, 잘 됐다. 이제 지나가다가 여러분들이 모습이 보이시기에 이제 인터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여자로서 돈 벌러 나가서 일하는 노동자이면서 겪는 거는 어느 직장이나 다 똑같을 거예요. 근데 이제 비정규직이면서 또 보호를 못 받으면서 이렇게 외면당하는 여성 문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여성가족부 앞에서 나와서 이렇게 천막을, 이것도 천막도 못 치겠나 봐요. 조그만 거 있는 거 보니까. 재능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그 산에서 성폭력을 어떻게 당황해지고 있는 현실인가요? 이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금약물류 성희롱 사건인데요. 네. 피해자는 97년부터 네. 아산공장에서 소나타랑 그랜저가 다 만들어지면 검사하는 일을 해온 여성 하청 노동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부당하고 억울하게 해고될 때까지 14년을 소나타랑 그랜저를 검사했었고요. 근데 이제 대략 2008년경부터 업체 소장하고 조장에게 일상적이고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당했어요. 근데 이제 성희롱 내용은 소장의 경우는 나이가 피해자보다 8살이 어린데 어려요? 네. 근데 평소에 부르는 호칭이 야였어요. 야 빨리 와서 일해. 야 뭐 이러다가 술 먹으면 야 이년아 이리 와봐. 어머. 그리고 이제 나이도 좀 차이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회사 안에서는 말보다 이제 손이 먼저 가죠. 어깨 주무르고 뭐 지나가다가 누가 발로 차고 지나가가지고 깜짝 놀라서 쳐다보면 일하고 있을 때 쳐다보면 그 사람이 웃으면서 지나가고 발로 차고는. 그리고 뭐 몸무게, 야 너 살찐 것 같다? 이러면서 몸무게를 뭐 자기가 들어보면 안다 그러면서 막 갑자기 뒤에서 뭐 이렇게 겨드랑이 밑으로 손 넣어가지고 안고 이런 행위를 하고, 거기다가 이제 술 먹고 밤에 하룻밤에 3번씩이나 이제 계속 전화를 해가지고 니네 집에 갈 테니까 나 니네 집에 가서 자겠다. 아니 왜 우리 집에 오시냐고. 내 맘이다. 뭐 이러면서 밤에 3번씩이나 전화하고. 집을 알아요? 집은 이제 그 회사에서 오래 다녔으니까 이 피해자의 경우는, 그리고 회사랑 가깝고, 그러니까 뭐 아마 알 수도 있는데 왜 거기는 다 그렇게 뭐 같이 일해오던 이제 직원들이니까 집을 알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런 얘기들 하고, 그리고 평소에 일상적으로 하는 말이 좀 입에 담기가 좀 그러시기 하긴 한데, 그냥 같이 회식하고 이럴 때 여직원들 앞에서 과시하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는 힘이 세서 하룻밤에 뭐 3번 해도 되고 뭐 팍팍 꽂으면 피가 철철 난다. 뭐 이런 얘기를 그냥 막 일상적으로 하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리고 이제 조장은 좋아한다, 사랑한다 이러면서 맨날 문자 메시지 보내고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도 하지 말라고 얘기하면 그때는 이제 알았다, 미안하다 이랬다가 나중에 뭐 너랑 나랑 같이 여관 가서 자고 나와도 너랑 나랑만 있다 보면 아무도 모른다 이런 얘기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 있어서 이제 참다 못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아는 그 친한 동료 직원한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이제 입소문이 났는지 어쨌는지 회사에서 이제 조사를 한다고 사장이.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인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가해자인 소장이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돼가지고.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피해를 하는 사람이 어떻게 가해자를 뭐 평가를
뭐죠? 그 사건을 평가를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상식적이지 않죠. 네. 그런데 그 사람이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돼가지고 피해자를 정직 6개월을 처음에 때렸어요. 네. 피해자하고 그 조장, 가해자하고를. 그래서 왜 도대체 이제 피해자가 왜 내가 징계당해야 되냐, 내가 무슨 잘못했냐 했더니 좋아한다, 사랑한다 문자 메시지 보낸 거를 다른 직원한테 보여준 게 잘못이다. 그래서 징계 6개월 때려서 이제 피해자가 너무 그럼 억울해서 정말 사랑한 게 아니잖아요. 말로만 그런 거잖아요. 실제 사랑했는지 안 했는지는 뭐 사람 마음이니까 알 수가 없는데 문제는 그것을 계속 싫다고 했고 네, 그리고 그것이 거부를 고통스럽다고 다른 여직원한테 호소했는데 그게 잘못이라고 징계를 당한 거죠. 그래서 이제 재심을 요청을 했더니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양형을 뭐 줄여서 감봉 3개월로 양형을 줄였어요. 이게 이제 2009년 말 12월 달에 있었던 일인데 이제 이제 감봉이라고 해도 징계를 당했기 때문에 굉장히 억울했지만 참았어요 일단. 피해자가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근데 이제 이게 그 다음에도 이제 이 가해자들 중심으로 해서 계속 왕따시키고 막 이래가지고 그걸 못 참아서 참다 이제 2010년 작년 8월에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안에 있는 비정규직 지회 노동조합에 가입을 하시고 사건을 제보하셨어요.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좀 오래되긴 했는데 난 너무 억울해서 잠도 안 오고 힘들다고. 이거 그런 문제가 혼자만은 해결이 될 수 없으니까. 네. 이제 참다 못해가지고 그걸 노동조합에 제보하고 그렇게 했고 노동조합에서는 그 얘기 듣고 너무 깜짝 놀랐죠. 너무 하니까. 근데 이제 사건이 이미 다 회사 안에서는 이미 다 공론화돼서 징계까지 당하고 이런 그렇죠. 상황이라 저희가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 9월 3일날 진정을 냈어요. 국가인권에 진정을. 그랬더니 9월 20일날 징계 해고당했어요. 해고된 이유가 뭐냐면 이제 회사 욕을 먹였다? 네, 명예를 실추시킨 거 뭐 이런 거에다가 사회통념상 계약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이렇게 딱 써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피해자가 해고됐죠. 문제는 이제 해고된 이후에 너무 억울하니까 아산공장 앞에서 피해자 본인이 그 1인 시위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조장한테 좋아한다 사랑한다 문자 받고 소장 재워주지 않았다고 해고됐어요. 너무 억울해요. 이런 피켓 하나 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성희롱 당한 거 진정냈다가 해고됐으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이런 피켓을 들고 이제 1인 시위를 시작하셨는데 14일 만에 10월 달에 현대자동차 정규직 관리자하고 경비들이 나와서 그 인도에 서가지고 1인 시위를 했는데 1인 시위는 보호가 돼야 되는데 그런 거죠. 근데 거기가 현대 땅이니까 나가라고 차길에 내다가 다치셨어요? 넘어져가지고 허리를 다쳐가지고 전치 4주 진단을 받고 이거 하셨다가 2주 만에 나오셨어요. 답답하다고. 그 다음에는 아예 정문 앞에서 농성을 했죠. 그래서 지난 겨울 내내 이제 현대자동차 공장 앞에서 농성을 했는데 1월 14일 날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이 나왔어요. 국가인권위가 요새 못 믿어요. 못 믿는데 결정은 성희롱이 맞고 성희롱으로 인한 고용상의 불이익이 맞다. 그렇게 나왔어요? 네, 그렇게 나왔죠. 그래서 기대를 했어요. 요즘 같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인정한 성희롱이고 성희롱 때문에 성희롱을 당했다고 얘기했다고 해서 해고한 부당해고가 맞다 이렇게 판결이 난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참 순진했는데 그래도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니까 가해자가 좀 사과도 하고 회사도 뭔가 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면서 농성을 접었어요. 이제 그랬더니 뭐 가해자 쪽에선 말이 없고 오히려 뭐 약 올리고 가고 그렇게 해봐라 그래봤자 현대자동차 안 된다 뭐 이러면서 오히려 약 올리고 가고 현대자동차의 입장은 자기네랑 아무 상관없다. 개인 간의 일이다? 업체의 일인데 그냥 그 금양물류의 일인데 금양물류를 11월 4일 날 폐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형증기업이 만들어졌는데 그럼 그 가해자는 거기서 일은 계속 할 거 아니에요?
소장은 사장 따라 갔는지 어쨌는지 안 보이고 근데 공식적으로는 지네 말로는 뭐 해고시켰다는 거예요. 소장은 그런 거고 조장은 고용이 승계돼서 그러니까 조장뿐만 아니라 금양물류에서 일하던 사람 전원이 전원이 다 이름만 바꾼 거예요. 이름만 바꿨습니다. 그 안에서 똑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피해자만 해고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문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부당 해고이고 이렇게 판단이 나도 돌아갈 업체가 없다는 거예요. 금양물류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러는 거고 원청인 현대자동차는 지네랑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러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법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교묘의 법망을 피해가면서 그 사건을 묻으려고 하는 그런 거네요. 네. 법망을 피해간다기보다는 실은 파견 노동이라는 제도가 원래가 이런 제도예요. 그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가 자기의 주장이나 자기의 의견, 회사에 눈밖에 나는 짓을 하면 언제든지 계약 해지하거나 그렇죠. 회사만 위장 폐업하는 식으로 바꿔버리면 네. 이것을 원청 사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제도. 네, 맞아요. 그 제도 자체가 굉장히 교활하고 정의롭지 못한 제도인 거죠. 그리고 그 제도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심지어 여성 노동자를 현장에서 성희롱해도 성폭행을 해도 자기들이 그 책임을 묻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너무나 뻔뻔스럽게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문제 제기하면 이렇게 이제 해고시켜버리고 손 털어버리고 어떻게 보면 본인은 즐기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거죠. 지금도 가해자는 뻔히 거기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가해자는 아무 일도 없고 당하신 여성분은 굉장히 마음이 장난이 아니실 겁니다. 몸과 마음이. 신경정신과 치료 받고 있고 그래서 얼마 전에 7월 말에 7월 22일로 기억나는데 산재 그러니까 산업재해로 신청을 냈어요. 왜냐하면 현장 안에서 벌어진 성희롱 사건 때문에 신경정신과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산업재해로 인정을 해달라고 냈는데 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요. 이제 좀 크게. 네, 그래서 피해자가 정신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뭐 아산공장 앞에서 농성하면서 당했던 물리적인 폭행, 그래서 뭐 전치 사주의 진단을 받고 뭐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농성이나 계속 이야기를 표현을 하는 것밖에는 할 일이 방법이 없는 건가요? 하든지 아니면 현대자동차는 너무 힘이 세기 때문에 도저히 방법이 없구나. 그냥 성희롱 당하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는 입 다물고 살아야 되는구나. 몸을 달라고 하면 줘야 되는구나. 계속 고용돼서 일을 하려면 결국은 그걸 인정하고 얘기한 것이 잘못이니까 다른 데 가서 조용히 살아야겠구나 라고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얘기하면서 길거리에 나앉아 있든지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도저히 포기할 수가 없던 이 여성가족부 이쪽에서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가 나오나요? 여성가족부에서는 처음에 저희가 오면서 면담을 했었는데 두 가지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여성가족부가 힘이 없다. 두 번째 얘기는 여성가족부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는 데다. 예방교육을 하는 데다. 그리고 성희롱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거는 국가인권위원회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성희롱이라고 판단했으니까 할 일을 다 한 거다. 그러면 부당한 해고에 관한 거는 노동부에서 해야 되는 거다. 그런데 노동부에를 가면 업체는 폐업됐으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런 순환 논리예요, 순환 논리. 그러면 그래도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부당해고고 성희롱이라고 판정난 이 사건이 어느 국가기관도 책임질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것을 여성가족부가 이제 확인을 시켜주는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오히려 이 여성가족부는 이 건물 주인이 이 농성장을 용역을 고용해서라도 정리한다고 했는데 니네 입장은 뭐냐? 이런 것만 우리한테 물어보러 오고
그리고 혹은 자기네는 뒤로 숨어 있고 여기 조금 전에도 그 얘기하고 있었는데 네. 예? 사람들 잘 없으면 네. 피해자 혼자 있으면 와가지고 관리자가 네. 욕하고 뭐 관리자요? 네, 여기 저 지금 저쪽에서 뭐를 찍고 있네요. 네, 쟤네들이요. 네. 쟤네들이 관리자예요? 쟤네들이 여기 관리하는 애들이에요. 여성부 관리가 아니, 이 아니고 건물 관리. 건물 관리 네. 하는 데인데 저 사람들이 저 사람들 처음에 얘기는 뭐였냐면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농성하고 이러면 자기네가 해고당한대요. 네. 그래서 아니 여기 건물 관리하는 사람들이 왜 이것 때문에 해고당하냐 그랬더니 뭐 여기 사장이 필리핀 사람인가 뭐 이런데 그 사람이 뭐 이해를 못한대요. 그래가지고 그 나라에도 그 여성들의 이런 성피해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 알 텐데 뭐 이해를 못한다 하나요? 그 나라의 감성이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아니 그래서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 여기 농성하는 거는 합법적으로 집회신고 내고 하는 거고 대한민국 경찰도 못 막는데 그걸 어떻게 일개 건물 관리하는 사람들이 막습니까? 이거는 아저씨들이 해야 될 일 아니니까 그러지 마세요. 이러면 자기네가 해고당하지 않으려면 어쩔 수 없다. 처음엔 이러더라고요. 네. 요즘에 와가지고 뭐 쌍년아 이러면서 욕하고 가고 그랬다가 우리가 막 고소한다고 막 이러면 와가지고 사과하면 되잖아 뭐 이러면서 가고 그러니까 살살 약을 올리네요. 그러는 거죠. 그러는 거 하고 뭐 여기 지금 보시면 이런 거 여기가 우리 이제 촛불문화제도 하고 저녁에 프로그램 하는데 이걸 다 갖다 놓고 못하게 이런 게 이게 없었어요 원래 여기가.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인원을 넣는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중구청의 도시 디자인과라는 데서는 와가지고 저 현수막이 도시 미관을 해친다. 있다. 뭐 이래가지고 철수하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중구청의 건설관리과인가 뭐 거긴 또 와가지고 이 천막 철수해라 뭐 이런 얘기하고 그리고 뭐 보도블록 공사를 한대나 뭐 이러면서 이거는 이 건물에서 뭐 그런 정도의 대응을 요 건물 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는데 뭐 여성가족부는 말이 없죠. 자기네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럼 국가의 기관이라고 말을 하지 말아야죠. 힘이 없는데 어떻게 여성가족부라는 간판을 달고서 국가기관이라고 말을 합니까? 제가 봤더니 여성가족부가 하는 일이요. 여성가족부 직원들 월급 주는 거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성가족부가 복지부 산하인가요? 아니 따로요. 따로예요? 따로 있는데 업무가 그러니까 자기들 말로 이제 성희롱 예방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이제 여성가족부 사이트를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하는 업무의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성폭력 당한 여성에 대한 보호와 권익 증진 이게 자기네가 해야 되는 일로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업무를 해태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어떤 방법이든지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장에서 벌어지는 이분 현대 자동차 아산의 그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어느 업체에서든 어느 현장에서든 노동의 현장에서 이런 일은 비일비재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국가기관에 이렇게 예방을 넘어서 보호하고 이런 데라고 국가기관이라고 해놓고 보호를 안 해주고 이야기도 나서주지 않는다면 그건 있으나 마나한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디 가서 얘기를 하라는 건지. 어디 가서 얘기를 하라는 노동청에서는 여성의 그런 그 성폭력이나 이런 거에 대한 전혀 고려를 안 해주는 곳이기 때문에 아예 얘기를 못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뭐 다른 문제로도 산적해 있는 그 노동부가 그런 일을 해줄 일도 없고요. 그냥 이거 성폭력이라는 그런 건 여성 혼자서 감당해야 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현실이고 정말 같은 여성으로서 이런 문제에 대해 되게 통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도 이제 이런 인터뷰나 이런 걸 하려고 하면 이쪽에 계단 위로 올라가면 이제 막 여기는 자기네 건물 땅위를 내려가라 이런 게 많아요. 솔직히 하다 보면 이제 기자라고는 방송하는 사람조차도 이렇게 하는 판에 뭐 더하면 더하지 덜하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참 이 나라가 민주국가고 좀 정이 흐르는 나라고 막 이런 거는 정말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종종 하는데
내 엄마, 내 아내, 내 딸이었다면 이렇게 못하겠죠. 그렇죠. 정말 좀 아쉽습니다. 앞으로는 그러면 계속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희가 여기 온 지 이제 한 70일 그 정도 돼 가는데, 이렇게 좋은 곳에 청계천 바로 옆에 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정말 사실 알지를 못하거든요. 공감을 못하고 반값 등록금이나 아니면 저렇게 뭐 한집 문제나 마리 문제처럼 팡팡 터졌으면 좋겠지만 그죠. 또 그런 건 아니라서 아쉬우긴 한데 그래도 어차피 용기를 내셔서 내가 이렇게 괴로움을 당했고 이런 것도 용기가 없거나 강한 분이 아니시면 얘기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뭐 고통도 많으셨겠지만 저사랑이 쌍년아 뭐 이런. 고통도 많겠지만 좀 어떤 식으로 이제 싸워 나가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좀 하시지 않으셨을까 싶어서 물어볼게요. 요구하고 있는 거는 독지이고요. 성희롱 당하기 이전의 일상을 관리하는 거죠. 아침에 출근해서 피해 보상은 해줘야죠, 최소한의. 피해 보상 해줘야죠. 네, 그리고 그동안 법적으로는 그러면은 그 개인적인 것밖에는 못 가는 건가요? 네, 민사 법적으로는 일단 그 가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민사를 가고 있고요. 형사적으로는 성희롱 사건을 인지했을 때 그것을 오히려 피해자를 징계하면서 이 나라의 법정에서는 여성을 보호해주는 게 아니라서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법적으로도 승산이 있으면 그쪽으로 또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 법적으로도 지금 그래서 준비해서 가고 있고요. 네. 민사와 형사가 동시에 가고 있고 네. 뭐 형사적으로는 크게 뭐 죄를 물릴 거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하도 물리적인 성폭력을 횡행하는 나라라 그리고 그런 것조차 무슨 증거가 없으면 그렇죠. 쉽게 되지 않는 사회적인 현실이 있다 보니까 이거는 언어에 의한 그러니까 굉장히 미약하게 보는 경향이 있긴 한데 직장 내 성희롱이 벌어졌을 때 사용주가 해야 할 마땅한 것들이 일가족 양립 지원법인가 뭐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족 양립 지원을 위한 법률 위반을 걸어서 형사 소송도 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굴보대로 가고 일단은 뭐 저희가 여기로 온 다음에 굉장히 좋은 점은 뭐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장소가 좋아서 네, 장소가 좋아요. 네, 그래서 그나마 조금 알릴 수는 있으셨나요? 비가 너무 와가지고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 올라올 때가 충남의 유성기업이 한참 막 공권력 들어오고 막 이런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관심이 유성과 한진 막 이런 데로 막 쏠려 있어가지고 사실은 뭐 많이 그렇게 알려지지는 못했지만 근데 여기 올라와서 오히려 이제 지나가는 시민분들이나 아니면 저희 지원 대책위가 만들어졌어요. 저희 투쟁 지원 대책위가 그래가지고 거기는 성폭력 상담소나 뭐 여성단체들 민변 여성회 뭐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뭐 이런 단체들, 정당들 이런 데서 다 포함해서 지원 대책이 만들어져가지고 거기서 이제 돌아가면서 촛불문화제도 하고 농성도 같이 해주시고 뭐 여러 가지 모금도 해주시고 사실은 그래서 지금까지 뭐 준비 하나도 없이 여자 둘이 올라와가지고 제가 피해자 대리인이고요. 언니랑 둘이 올라와가지고 정말 배짱 좋게 그냥 자리 차렸는데 지금까지 굶어 죽지 않고 잘 살 뿐만 아니라 뭐 필요한 거 있다 그러면 동지들이 다 지원해 주시고 연대해 주시고 그리고 지나다니는 시민분들도 심지어는 계좌번호 보고서 그 자리에서 뭐 입금해 주시고 막 이런 분들이 또 많으셔가지고 유지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요. 힘이 없어서 정말 이런 한진중공업이나 유성기업이나 이 이슈 자체도 많이 묻히고 한 여자의 그냥 노동자 이야기로 치부해버리면 그렇게 끝나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 겁니다. 단 한 명의 여성 노동자의 그냥 이야기일 수 있지만
버티고 있는 우리 심정은 단 한 명의 여성 노동자라도 현장에서 성희롱당하고 아무리 현대자동차가 힘이 세도 비정규직 일하는 여성 노동자가 관리자가 몸을 달라고 할 때마다 몸을 주면서 그렇게 살 수는 없다 이거는. 그렇죠. 아무리 세상이 아무리 힘센 놈 많이고 아무리 그래도 그것에 동의할 수는 없다. 그래서 여기에 앉아 있는 거고 그래서 다행스러운 것은 그런 지원과 연대의 힘으로 포기하지 않고 어쨌든 복직할 때까지는 그냥 간다. 지금은 뭐 특별히 다른 계획이 있다기보다는 그러면서 뭐 여기서 날마다 이제 가능하면 촛불문화제도 만들고 그리고 그 선전물 뭐 이런 거도 하고 저희 지원대책이 진보넷의 블로그가 있어요. 그런데 올리고 뭐 그런 알리면서 그런 일들 해 나가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뭐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은데 근데 우리가 둘이서 할 수 있는 거는 뭐 그게 어떤 것이든지 한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뭐 점심 때 도시락 싸가지고 오시는 분들 뭐 모금해가지고 오시는 분들 지나가던 시민분들이 음료수 하나 주고 가시는 분들이 다 고맙죠.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하여튼 그런데 뭐 현대자동차가 시끗하지 않고 있고 뭐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있고 여성가족부도 뭐 전혀 아무리 파견직이고 비정규직 노동자라고 해도 현대자동차 안에 문제로 봐주고 만약에 부당한 일이 있었을 때 그 직원에 대한 징계는 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제 아니다 이렇게 하면 일은 왜 시키나요? 그죠. 현대자동차가 14년 그럼 아예 자동차의 일을 시키지 말고 얘기를 해야 하는 건데 그런 거죠. 하청업체 간의 일이다 개인적인 일이다 이렇게 치부를 해버리면 다음에 이런 일이 있었을 때 또 이런 일이 반복이 되고 또 여성 노동자들은 힘이 없으니까 또 당하고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냥 몸 한 번 주면 끝나 이렇게 생각을 처절하게 해야 되는 끝장에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하는 그런 건 있을 수 없죠. 그런 건 있을 수 없죠. 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는 게 너무 비참하잖아요. 네. 거기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여성가족부가 얘기하고 있는 자기네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는데 이 말은 참 뻔뻔스러운 말이에요. 현실에서 현장에서 벌어지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가 성희롱 당했을 때 가해자는 계속 현장에서 일을 하고 피해자는 징계당해서 해고당하는 현실을 여성가족부가 나서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올바르게 정리하지 않으면 대변인이 되어줘야죠. 성희롱 예방은 안 돼요. 네, 맞습니다. 그건 될 수가 없어요. 예방교육 백날 해봤자 소용없어요. 네. 뻔히 옆에 있는 현장에 뻔히 현실에서 성희롱하고 그 가해자는 웃으면서 잘 일하는데 피해자는 해고당하는데 어떻게 그게 성희롱이 예방돼요? 그런 일은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하면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고 가야 되는데 여성가족부의 관료 국가의 세금으로 여성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아니 인권은 다 제끼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할 수 있게 최소한 현장에서 성희롱 내 몸은 지키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의 문제를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는 데기 때문에 우리랑 상관없이 이따위로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무능력할 뿐만 아니라 뻔뻔스럽죠. 굉장히 무능력하고 뻔뻔스러워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가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부도 뭐 힘이 없다 이런 소리를 하지 말고 예방을 한다는 차원이면 최소한 여자분들이 나가서 일을 할 때 내 몸 하나는 지킬 수 있게 그런 단단한 울타리는 되어줘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이시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의외로 많이 도와주셨다고 하니까 그래도 우리나라는 아직 정이 있나요?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오히려 위에서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나 위에서 좀 있다 하시는 분들이 정신을 좀 많이 차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힘없는 여성 노동자의 이야기는 여기에 있는 아산 공장에 있는 그 파견직 여성 노동자만의 문제는 아니고 제가 일하는 직장에서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내 엄마, 내 딸, 내 아내 이 분들이 다 당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를 좀 안다면 이렇게
옆에서 뭐 건물 준대 뭐 이러면서 뭐 나중에는 쌍욕까지 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겠죠. 차라리 이렇게 고통받는 여자의 마음을 이해를 해주고 상처는 주지는 말아야 할 텐데 참 답답한 일입니다. 본인의 빌딩을 관리해야 되는 그런 거는 이해할 수 있겠지만 좀 내 아내다 생각하면 이렇게 할 수 없겠죠? 네, 좀 아쉬운 부분은 뒤로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여성 노동자들이 그나마 노동 현장에서 내 몸은 지키면서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한 번 더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 나면 또 얼굴 보러 올게요. 예, 관심 가져주시는 것도 고맙고요. 네. 많이 지지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